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뇌물 관련 첩보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고 나중에 그 보고서엔 없었던 김 수사관 지인의 비리를 다른 특감반원이 추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 경찰을 찾아간 게 본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런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할 때 가져갔다는 문건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지난해 10월 김 수사관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국토부와 건설업체의 뇌물 사건입니다. 평소 알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서 다른 건설업체의 비리를 제보받은 건데 이때 최 씨 비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특감반원이 최 씨가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경찰청에 추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지인이자 제보자였던 최 씨가 피의자가 된 겁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0월 김 수사관은 최 씨와 사건을 논의하는 통화를 했고 이어 청와대 특감반의 윗선도 모르게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와의 만남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과의 저녁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김 수사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그동안의 상황을 토대로 김 수사관과 최 씨의 유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야 할 거는 이제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와 또 했다면은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들의 목록을 공개했죠. 그런데 JTBC가 분석을 해보니 정작 있어야 할 문건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김 수사관의 보고서 목록을 한국당이 공개한 게 그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인데요. 약 107개의 파일인데 제목 그리고 작성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것들입니다. 저 사진 파일들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김 수사관은 자신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사진 자체는 김 수사관이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들의 성격을 두고 지금 한국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정치인 또 언론사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요. 청와대는 보고받지 않은 것도 있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폐기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JTBC 취재진이 목록을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이상한 게요.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첩보라며 경찰을 방문할 때 들고 간 문건입니다. 3건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당이 공개한 목록에는 없습니다. 주요 실적인 과기부 비서실장 첩보도 없고요. 후속 상황에 대한 제목만 보입니다.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비위 의혹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관련 부처로 이첩되거나 위에서 주요 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문건들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을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목 옆에 이제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건 제목 옆에요. 수정, 재수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본이 아니라는 뜻이죠. 김 수사관이 계속 만지던 문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상관이 보고를 받지 않을 때 작성된 문건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약 한 달가량입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던 과기부의 5급 자리로 가려다가 경고를 받고 한 달가량 근신을 했다는 건데요. 이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최소한의 문건 2~3건만 보고를 받고 문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가량 이렇게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한국당이 공개한 파일들에 이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으로 볼 문건들이 목록이 없어 의아했다. 작성 중이거나 보고되지 않은 문건
폐기 지시가 내려진 문건들을 주로 보관했던 폴더 같다며 위에 공식 보고돼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건들은 별도로 보관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공개된 파일의 경우에는 실제 윗선에 어떤 보고한 문건들이라기보다는 보고가 안 된 문건들이 들어있을 가능성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물론 뭐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복형 기자였습니다. 예,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T의 딸을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김 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문준용 씨 채용 의혹도 같이 조사하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물귀식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채용 의혹 건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가 이미 검증된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준용 씨 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어도 잘못 짚은 것이고 물귀신전법을 쓰지 말고 현재로선 딸 특혜 채용 의혹이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보적입니다. 국정조사까지 바로 가기는 좀 미진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대상이 공공부문인데 KT는 민간기업이라는 이유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5%,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6%로 집계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부정평가가 높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지만 부정평가가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